세네갈 우리는 당신들과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나이지리아나 베트남 같은 실수하지 말고 서로 윈윈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신하기 전에 배신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나이지리아가 대한민국을 몽으로 보며 일본에 붙어먹다가 폭삭 망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검은 대륙이라 불리는 아프리카를 살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한 곳이 나이지리아였는데요. 나이지리아는 2억 명의 인구대국일 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 땅 아래 370억 배럴의 원유와 190조 평방피트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자랑하는 아프리카의 거대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발전 가능성이 엄청난 나라인데요. 이를 잘 알고 있던 대한민국은 지난 2012년부터 아프리카에서 한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나라로 나이지리아를 선정하고 경제 및 방산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의 국가 관료들이 한국에 방문하는 여러 협력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결과 2018년 한국과 나이지리아의 무역량은 2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2018년 나이지리아의 1인당 GDP가 미화 약 2050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엄청난 수치인데요. 두 국가의 무역량이 100만 명의 나이지리아인이 한 해 돈만 버는 돈과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한국이 나이지리아를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또한 한국은 지난해 나이지리아의 대유행이 확산하고 있을 때 나이지리아를 돕기 위해 총 8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나서지 않았다면 대유행 확산과 식량난 문제로 나이지리아가 심각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호의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는 베트남처럼 한국을 저버리고 일본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나이지리아는 얼마 전 보란듯이 일본 기업에게 FLNG선의 개념 설계를 수주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신 행위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나이지리아의 해양 석유 및 가스전에 엄청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석유 및 가스전이 많은 나이지리아를 돕는다면 한국과 나이지리아 모두 이득을 볼 거라는 계산이었죠.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해 LNG 플랜트, 원유 운송 및 저장 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사업 활동을 확장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나이지리아 데일리 트러스트에 따르면 무려 14개나 되는 한국 기업이 이 투자에 참여했는데요. 하지만 나이지리아는 이 사업의 열매를 일본 기업에 홀라당 넘겨버렸습니다. 즉,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벌었다는 것이죠. 이에 열받은 한국은 보란듯이 같은 서아프리카 나라 세네갈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6.25 혈맹국인 세네갈은 한국이 협력을 강화할 동기가 충분한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실 한국전쟁에 참전한 프랑스군의 상당수는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세네갈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랑스 매체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세네갈인들은 피본 능선 전투에 참여해 중공군 2,000명을 상대로 필사저항하다 결국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즉, 세네갈은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나이지리아와는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전쟁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세네갈이 그동안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에 비해 뒤떨어져 있던 경제 발전을 위해 얼마 전부터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한국은 현재 끊임없이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 포함된 세네갈의 안보적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산 협력을 추진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네갈은 이에 화답하기라도 하듯 그간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네갈의 국방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 현재 사헬 지역에서 유일하게 내전이 없는 나라가 바로 세네갈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헬 지역에는 세네갈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간 한국을 무섭게 보고 일본에 붙은 나이지리아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만 좀 더 참고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타진했다면 세네갈처럼 눈부신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 하지만 한 번 뭉친 버스는 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지난 2016년부터 주요 협력국에서 나이지리아를 번호 대체한 세네갈에 무려 3,400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로 인해 세네갈은 2017년부터 무려 연간 7%라는 엄청난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세네갈의 수산업을 발전시켜 그들에게 더욱 큰 경제적 효과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세네갈에서 가장 유명한 산업은 바로 갈치와 참치 산업인데요. 세네갈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최대 갈치 수입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갈치 수입량 중 무려 38%가 바로 세네갈에서 수입해온 물량이죠. 그런데 세네갈이 처음부터 한국에 이렇게 많은 갈치를 수출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세네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비늘이 없는 생선을 먹지 않았습니다. 즉, 한국인이 없어서 못 먹는다는 갈치가 이들에겐 전혀 상품 가치가 없는 생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맛있는 갈치가 넘쳐나는 황금 어장을 한국이 가만두고 볼 리 없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우리 해양수산부는 적극적으로 현지 가공공장을 지어주었는데요. 그제야 갈치의 보물 같은 가치를 알아본 세네갈 사람들은 크게 환호했습니다. 또한 덕분에 현재 한국의 마트에서 세네갈산 갈치를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닌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국은 세네갈이 수산업 국가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시설, 인프라와 인적 개발을 위해 여러 곳에 어시장들을 개발하고 지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토종기업민 동원산업은 세네갈 현지 참치 통조림 법인을 인수하여 그들과 공존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1968년 세네갈은 아프리카 최초로 참치 가공공용 기업을 설립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점점 하락세를 걷게 되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원은 세네갈에 모든 걸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벗어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수출 교두보로서 세네갈과 협력한 것인데요. 동원 입장에서도 세네갈에 공장을 짓는다면 유럽이나 중동으로 나아가기 가깝고 저렴한 인건비도 생산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네갈 내 현지 공장으로 인해 정부가 제공하는 어획, 쿼터량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2008년 세계 최대 참치캔 회사 스타키스트를 인수해 미국과 중남미 시장에 진출한 경험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동원산업은 스카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세네갈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네갈 현지 직원들은 정시 출근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일부 다처제인 문화로 가족 행사도 완화, 무단 결근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하락으로 인은 결국 이어졌는데요. 생산성. 결국 동원은 사업 철수를 검토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원그룹의 회장은 그리고 철수 불가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업 철수를 철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영해들을 아프리카 현지에 완전히 맞출 것을 주문했죠. 이후 동원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동원은 현지 직원들의 경조사를 모두 챙기고 축구를 사랑하는 문화에 맞춰서 직원들에게 축구화와 축구장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물론 경기도 함께하고 말이죠.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의욕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스카사는 세네갈 내에서 가장 복지가 좋으며 일하고 싶은 회사로 변했습니다. 제품의 품질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면서 미국, 유럽 고객사와의 거래도 시작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시장을 겨냥한 자체 브랜드 캠 아프리카도 만들게 되었죠. 처음에는 현지 인력도 400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000명 이상 확대가 되었으며 세네갈의 경제 유발 효과도 수백만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동원산업의 이러한 행보는 다른 아프리카 기업들에도 모범이 되어 국가적으로도 매우 존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세네갈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진정한 원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한 영향력이 10년 뒤
100년 뒤에 세네갈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한국의 영향을 받은 세네갈이 눈부신 성장을 이뤄 한국과 함께 발맞춰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보복 좀 제대로 해야 다른 나라도 어려워하지. 맨날 이쪽 저쪽 뒤통수나 맞고 다니고. 세네갈은 한국전에 참전한 국가였음에도 우선 동반국으로 선택하지 않았다가 나이제리아에게 실망한 뒤에야 세네갈이 참전국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기엔 낯간지럽지 않나. 이러한 모습들이 국제사회에서 자칫 질투의 화신이란 소린 안 들을지 조심해야 세네갈과의 동행길에 오래도록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의에 도움을 주는 걸 몰라보면 따끔한 매가 필요합니다. 나이지리아는 부패가 너무 심해 개혁이 힘든 나라입니다. 세네갈은 우리가 잘만 도우면 국력이 쑥쑥 정장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홍익 인간의 이념을 잊지 말고 전 세계를 우리의 우방으로 만들어 봅시다. 세네갈과 한국의 관계 개선은 동원그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할 듯. 동원그룹의 회장은 일개사 기업의 마인드가 아닌 국가지대사의 마인드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대단한 인물인 것 같다. 청중의 일부 의견. 세네갈과 한국의 관계 개선은 동원그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할 듯. 동원그룹의 회장은 일개사 기업의 마인드가 아닌 국가지대사의 마인드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대단한 인물인 것 같다. 터키도 6.25 때 참전했다고 형제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1만 5천의 병력 중 10%도 안 되는 장교와 사병의 일부만 터키인이었고 사병의 대부분은 터키 말도 모르는 쿠르드족이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형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참전국을 형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낯간지러운 말이지요. 나이지리아 어쩌라고 죽든 살든 관심 없다. 세네갈은 우리가 어려울 때 목숨으로 지켜준 혈맹이다. 한국과 세네갈 함께 발전하자. 버릇없는 나이지리아를 버리고 625전쟁 때 도와준 에티오피아를 지원해라. 에티오피아가 더 가난해. 삼성과 한국 기업은 모조리 에티오피아로 가라. 이로써 손절해야 될 나라가 하나 더 추가되었네요. 기존 중국, 일본, 베트남, 인니, 그리고 나이지리아.